빠지든 말든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조금 되게 웃긴 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방송을 안 보면 그 사람 손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뭐 자기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여기였죠, 여기에서 공을 쳤다. 1대1을 했다. 숏은 치지 마라. 이게 내려오는 파동 있어. 왜냐하면 얘가 제일 긍정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 10분밖에 안 계시지만, 긍정적으로 봤을 때, 요 높이 맞춰서 우파 상승으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그죠? 그래서 두 레인지 아래인 연보라를 닿을 때, 내가 1대1 했던 비중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었죠. 얘가 깨져도 관계없다. 얘가 깨주면 레귤러, 깨지지 않으면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만 뜨면 관계없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는 여기서 못 받았어요. 여기서, 안 떴어요, 안 떴어. 살짝 안 떴죠. 그죠? 부족했다. 그 얘랑 얘 사이에서도 이게 1시간 봉으로는 떴을 건데 4시간에 안 떴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4시간이 1시간보다 먼저 떠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1시간도 안 떴네. 그죠? 그리고 이 모든 시간 프레임에서 부족했어요. 여기 못 잡았어요. 못 잡았고. 근데 이거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되게 뭐냐면 최근에 와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잘 주지 않는 큰 구조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큰 구조에서는 맞을 수 있는데 다이버전스에 너무 의존해갖고 타점을 재는 게 아닌가에 대한 좀 제가 자기 반성을 좀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두 레인지 아래 그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그죠? 초록이니까 두 레인지 아래 연보라에서 그죠? 얘를 이탈하는 거를 컷을 잡고 잡아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못 잡았어요. 왜? 다이버전스 안 떠서 뭐 저도 맨날 다이버전충 하지만 그렇게 돼가는 과정인지 뭐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매수를 결정했었냐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거짓이 없는 게 치과 선생님하고 같이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여기 뭐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결혼놓고 할게 몇 명 안 돼. 요거 여긴데 이 4분봉으로 봐서 요게 요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4분봉으로 봐서 오파 상승이 나오면 BC 아니면 추세다. 그죠? 그래서 나는 얼마 얘가 깨주면 안 되는 위치 깨주면 여기였잖아요. 여기였잖아요. 깨주면 안 되는 되돌리면 안 되는 위치. 그 얘가 오면 얘보다는 낮은 레인지잖아요. 요 정도 얼마? 27,800에서 50%. 뭐 부가적으로 뭐 세부 파동이 다이버전스 이런 건 뭐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요거 깨질 때 50%를 잡겠다. 어제 이제 보다가 졸려가 걸어놓고 잤어요. 걸어놓고 잤는데 얘는 체결이 됐고 얘는 200에 걸었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이게 200에 걸은 이유가 요게 이제 380인데 제가 폰으로 자기 전에 봤을 때는 얘를 300 초반인지 200 후반인지로 본 것 같아요. 그래갖고 200에 걸어놔야지라고 걸어놨는데 이거 좀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 잡은 비중을 그냥 들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익절을 안 하고 있고 이거 제일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어차피 이 밑에가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그죠? 아직까지 저는 그렇거든요. 신색을 마치고 오는 이게 신색으로 4시간 봉에서 연보라가 신색을 데크했다 골크해야 하는 파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시 말해 이게 올라가서 뭐 살짝 따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얘가 A고 얘가 B에 있던
B비고 BC고 C가 다시 있든지 간에 다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올라가는 부분, 우파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고, 어, 비트코인 선물 말고 BNB 코인 선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막 뭐 집착하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잠시나마 트레이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이게 1, 2, 3, 4, 5가 맞다라고 하면 베이스는 72,132에 돌파예요. 근데 일정 비율로 50% 정도는 그거 돌파된다. 이거 돌파되면 저는 73,880까지 돌파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50%는 그렇게, 그리고 50%는 적당할 때 1대1. 그건 뭐 본인 판단이니까. 보고 있는 거는 이 초록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이제 해석이 되게, 어, 편리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데크 A, BA, BB, BC, C가 A, B, C로 떨어진 거죠. C가 A, B, C. 뭐 이게 한 파동이 더 있어도 관계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뭐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고 여기는 이제 잡아볼 만하죠. 왜? 자, 이게 이 가능성에서 마지막 이제 A, B, C의 1, 2, 3, 4, 5였다라고 한다면 얘가 노랑을 유지한 채로 여기서 떨어졌어야 된다는 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 파동이 이거 빵하고 쏠 때 요거 이제 치과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이 지금 요거 먹거든요. 요거 먹고 그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잡은 거를 들고 오고. 근데 여기 세부 파동이었고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요거 이제 골크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골크의 되돌림이니까 뭐 이게 뭐 ABC가 된 건데 해석적으로는 ABC가 되고 그 다음으로 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시작하는 파동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시작하는 파동. 여기서 시작하는 파동이니까 파랑이라는 높이가 있고 15분 봉상에서 파랑이라는 높이가 있고 그거는 맞출 수 있는 파동의 여유. 이 초록은 아니에요. 왜? 얘가 이탈했기 때문에. 얘가 이탈하지 않고 갔으면 파랑 초록인데 얘는 파랑 초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파전. 파랑이란 큰 게 하나 있고 그다음 노랑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낮은 시간 프레임으로는 15분 봉상에서 안 보이지만 얘랑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 노랑 맞았죠? 그럼 얘가 1, 2, 그러니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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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이게 하나 더 올라가든 뭐 몇 번 왜냐면 아직은 노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관계는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얘가 시원봉상에서 주황으로 확장할 가능성 그죠? 뭐 그 확장하면은 뭐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기회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못 잡았으면 그냥 놔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와갖고 뭐 고점 돌파도 될 수 있다더라 하고 가는 것보단 그렇게 갔을 때는 선물을 보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코인들 정리의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혹은 조금 이따 제가 선생님이 좀 주신 알트들이 있는데 한번 봐달라고 주신 게 있는데 그거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런 것들 중에 뭐 내려오는 기회가 있다면 보는 게 좋지 않나. 중앙으로 확장해 주는 게 보유자 입장에서 제일 좋죠. 그죠? 그리고 얘는 이 파랑을 맞추기 전에 얘 고점 돌파할 거면 보통 이제 파랑을 맞추기 전에 돌파가 나요. 3파로 돌파가 나요. 그 다음에 갈 것처럼 4, 5 하다가 고점 돌파 못 되고 죽는 케이스. 주황으로 뭐 확장을 뭐 계속 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근데 단기 트랙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는 뭐 이게 확장을 하고 나중에 여기 가서 맞춰질 수도 있어요. 여기 가서. 이게 뭐 지금 세부 이렇게 맞았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하다가 주황 그리고 뭐 이런 데 와갖고 노랑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해서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는 선물 트레이딩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확장에 베팅하는 경우는 없다. 그죠? 드물다. 리스크가 크다. 롱이 없으면 솔직하게 이게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게
이 파동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 돼.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 돼. 여기서 못 살리면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들고 있어요. 아직 1대1도 안 했어요. 왜? 최소한 노랑을 맞추고 그 직전 고점 돌파 요 정도는 해줘야 좀 어느 정도 가오가 살지 않나. 그리고 노랑 맞추고 나서 파랑을 바로 맞추느냐? 그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 노랑 다음에 상황 봐야겠지만 노랑 파랑 다음에 초록이라는 가운데 레인지가 있잖아요. 그걸 끼고면 어떻게 진행이 될 거에 따라서 지금은 73,800을 돌파해도 살짝 돌파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나중에 확장으로 막 가고 있는데 그렇게 우기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만큼 끝까지 한번 쫓아가는 비중이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줄여 챙겨가는 비중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어쨌든 간에 7750은 돌파되는 파동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추세선 V로 생각을 하면 지금 시간 프레임으로 보면 한 71,800 정도? 그 정도고 그 정도까지 갔는데 72,131을 돌파 안 한다고 뭐 그렇게 보기 힘든 게 과거 프랙탈로 보면 돌파 못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좀 보고 돌파된다라는 비중과 믿고 가는 비중과 챙겨가는 비중을 좀 나눠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 숏은 이게 이제 확장을 이렇게 타는 상황에는 숏 타기가 되게 어,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게 얘를 750을 돌파하는 순간 여기서는 4시간 봉에서 다이버전스가 다 무산이 돼요. 그러면 얘를 돌파하면 자동적으로 72,132는 돌파가 나와야 떨어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유자는 조금 이 파동을 알고 있다. 파동의 높이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되게 막 팔았다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신규는 뭐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확장에는 거는 거 아니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비중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나스닥을 열고 여기 자고 일어났더니 이만큼 올라갔어. 그래갖고 나는 이제 위로 얼마만큼 뭐 갈 수 있다라는 걸 큰 시간 프레임에서 차트를 읽고 나서 트레이딩을 못 하진 않잖아요. 나스닥을 할 때. 그죠? 내가 그날 알고 있는 자리를 트레이딩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선물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뭐 이게 이제 한 정고점 돌파하면 한 10% 정도 본 매매죠. 그죠? 10%요. 어떻게 보면 상승의 끄트머리 10%일 수도 있는데 크다고 하면 크고 뭐 나는 별로다라고 한다면은 넘겨올 수도 있는 그런 활동인데 각자 이제 상황들이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음, MB 제가 사토시 차트에서 여기에서 뭐 여기에서 비트코인에서 BNB로 갈아탔다. 여기 첫 번째 여기서 갈아탔어요. 여기서 뭐 정석이긴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아니고 여기에서 다시 BNB로 갈아탔다. 여기에서 BNB 두 배롱을 쳤다. 그리고 어, 이 부분에서 50% 익절을 했고 그다음에 내려오면 다시 잡겠다. 이건 사토시 차트로 설명이 안 되는 거. 그리고 하여튼 뭐 여기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음, 얘가 1, 2, 3회 1, 3회 2, 그 다음에 3회 3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힘을 좀 많이 모으면 되게 센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거는 뭐
영상이 지워졌지만 계속 영상을 보신 분들은 분명히 증인이 돼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BNB 본연의 차트인데 이거는 연보라 엔 파랑이잖아요. 그래서 얘 파랑을 살려야 3파잖아요. 1, 2,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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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온데 일봉으로 보면은 요 노랑 노랑 노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9파 어차피 그렇게 가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1과 혹은 A와 3의 1과 혹은 C의 1과 연결한 이 선이 3파 이후에 3의 4 혹은 C의 4에서 지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얘는 파랑을 여기 파랑이잖아요. 파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황에 따라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상승 본다. 그리고 그 상승은 690이 전고 좀 돌파보다 전 더 봐요. 근데 분명히 이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하동 관점에서는 얘가 1, 2고 얘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4파 맞추러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파동 관점에서는. 그래서 챙겨가는 게 맞겠죠. 판단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던 게 내가 코인 두 배롱을 쳤던 게 여기죠. 여기 559.7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죠? 여기서 치고 그 다음에 지켜줬죠. 부러지지 않고 지켜줬죠. 그때 얘에 대한 높이가 노랑인데 노랑으로 깨져도 관계없다. 왜? 지금 얘가 1, 2, 3, 4, 5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A, B, C로 해석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4시간 봉상에서 오히려 초록으로 부러지면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드렸어요. 이 노랑을 이어서 가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고점 돌파해서 가면 뭐를 기대할 수 있냐면 얘 초록과 얘 초록 있잖아요. 얘가 1이던 얘가 1이던 간에 이 높이는 초록이라는 높이에요. 그죠? 얘 노랑이 초록을 데크를 못했으니까 하나가 보너스로 더 있죠. 노랑이 있다. 그러면 이 두 번은 맞출 거다라는 생각으로 쭉 들고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물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챙겨가시면서 하시고 현물 정도는 뭐 그렇게 해도 부담스럽지 않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US 테더 차트 제가 이거 한 얘기 드렸었던 거예요. 여기는 이제 노랑인데 다이렉트 해석하고 얘는 ABC 런닝으로 해석하고 얘랑 묶고 나서 초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혹은 지금 노랑이 남았으니까 노랑 하나, 초록 하나 일단은 그렇게 남았다라고 보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초록 있잖아요. 얘랑 묶었잖아요. 1, 2,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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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그럼 여기서 얘 뭐라 그랬어? 히든하다 얘기했죠. 히든하다. 이미 요 첫 번째가 여기가 그거였을 거거든요. 저 저점, 두 레인지 아래 비트코인 두 레인지 아래 찍는 저점. 에서 못했더라도 기회가 없었을까요? 그죠? 이거는 그냥 높이 이런 거 몰라도 다이버전스만 보고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여기서 초록이 파랑을 골크하면은 비트코인 대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얼마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얼마까지 이 USDT가 점유율을 끌고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전에 고점을 이탈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내려 그게 A, B, C인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직전에 저점을 이탈할지도 모르겠지만 요거는 해줘야 되는 게 되게 당연해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73,800 돌파를 못했는데 요게 요렇게 이탈했다라면 그때는 좀 긴장하고 좀 줄여 가거나 아니면 줄일 수 있는 시그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USDT로 제가 비트코인 26,800에서 4만 불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갔잖아요. 더 갔죠. 여기 정도까지 보면 내일까지 떨어진 거죠.
여유는 있어 보여. 그럼 뭐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가도 여유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여유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막 되게 급한 거는 없어 보여. 급한 건 없어 보여. USDT는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고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네요. 그리고 실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게 최소한 여기는 이탈할 때까지 올라갈 건 어느 정도 보장하지 않나. 비트코인 점유율은 뭐, 어, 이게 한 번 더 있더라도 제가 여기가 돌파돼야 그 다음에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알트장이 지금 왔는지 뭐 제가 차트를 볼 시간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올라가는데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한 번에는 못 가겠지만 뭐또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거. 얘도 뭐 다이버전스로 보더라도 뭐 도말할 나위 없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링크는 제가 이거 골크 나오면 이게 C로 생각하기에 애매하다라고 들었죠. 그래서 정말 링크가 여기서부터 제가 요 이탈하면 잡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 갔거든요. 근데 얘는 이 보장하는 게 얘의 돌파예요. 지금 얼마? 23, 23. 그러면 지금 뭐 여기 이제 요 자리를 맞춘다. 요 자리를 맞추는데 요 초록을 맞추는데 보통 가는 애들이면 노랑 확장해서 고점 돌파하거든요. 1, 2, 이게 3위에서 가고 그다음에 4, 5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 근데 뭐 지금 덤빌 수 있는 자리는 초록을 맞출 때밖에 없을 것 같아요. 4시간봉에서. 그러면 초록 맞추기에는 두 레인지 아래 연보라니까 16.7, 8 이 정도 되는 거. 거기 상에서 시든 상다 분명히 발생하겠죠. 그죠? 이렇게. 이거는 이파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 안에서의 상다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괜찮은 자리는 얘거든요. 이파라는 기준이 있을 때는 이렇게 줬는데 얘가 이렇게 와 있더라. 그리고 요한 뭐 10원 봉상에서 다이버전스가 있더라라고 한다면 1대1로서도 이게 적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1대1하고 얘는 끝까지 들고 가는 거니까 1대1 15%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긴 하다. 37%. 이거보다 좋은 코인들도 이제는 많겠네요. 뭔가 좀 되게 억울하다라는 느낌 좀 들고. 그다음에 피플은 저도 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내려와서 여기 노랑이니까 초록이니까 초록을 맞춰주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이렇게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덤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노랑으로 9파 상승을 간다라는 걸 볼 수도 없는 거고. 얘가 ABA, BB, BC라고 하기에는 200%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긴 한데 요즘 알트들은 뭐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진행이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200% 넘어갔네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 수렴을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초록을 맞춘다. 그리고 얘랑 시든 상달 뜬다라고 한다면 해볼라 그래요. 해볼라 그래요. 아직도 60%. 피플은 얘는 이때 여기 돼서 이때 아직 피플 좀 더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왜냐면은 전체 대금이 382도 못 왔다. 지금은 618까지 왔죠. 이제는 언제 떨어져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뭐 얼마나 해먹을지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상승을 이용을 할지 왜냐면 반대로 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건 본인의 판단하에 그래서 뭐 선물 트레이딩 하려고 한다면 없어도 되는 돈으로
저 코인을 지금 볼 수 있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안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몇 개 찾아놓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맞는 자리인지 한번 봐드리는, 그렇게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아니, 얘네 비트게에서 모셨네. 그래갖고, 가능하면은 바이낸스 뭐 다 있는 코인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얘는 바이낸스도 있네요. 그죠? FTM이, 이게 뭐죠? 이거 FTX 거기 코인 아니에요? 아, 얘는 1, 2, 3, 4, 5파는 되게 이뻤네요. 그죠? 이건 두 레인 자리에 이거는 보너스였네. 576% 보너스였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됐다. 아,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공략 맞겠죠. 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얘랑 얘랑 맞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좀 뭐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요. 좋다. 아, 좋다. 여기서 이런 데에서 두 레인 자리에서 잡았으면 완전 개꿀이죠. 그죠? 원래 A판은 안 잡는 건 맞는데. 그죠? BB 기다리기에도 딱 좋고 좋다. 뭐 이게 이런 형태, 그 얘랑 얘랑 시선 상대 이게 제일 이제 베스트거든요. 요 안에서 뭐 낮은 시간 15분 정도에서 다이버전 쓰면 그런 게 베스트인데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다. 현무라는 건 제가 얘기 드렸죠. 피플도 똑같은데 89%네요. 현무라는데 자꾸 비트코인 100배 롱자리 잡으려 그러면은 영원히 못 잡는다 얘기 드려요. 현물은 약간 좀 물려가면서 그 물려가는 카타르시즘을 좀 느끼는 게 현물이에요. 아니 100배 롱자리에는 100배 롱을 쳐야지 왜 현물을 잡으려고. 다들 그러니까 코인이 자리를 안 주는 거지. 아, FTM. 잠시만요. 누가 요즘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간 7시 32분. 지금 제 방송에 시간 안 켜져 있죠. 아, 죄송해요. 그다음에 붙은 거네. XEC? 1000 XEC? 바이낸스도 있네요. 바이낸스 선물에만 있네. 그죠? XEC 이거 XEC가 천자 원래 안 붙었던 거 아니야? 이캐시네. 아, 이캐시는 이제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갖고 이건 별로. 아, 1, 2, 3, 4라고. 그래서 너무 이게 3이 너무 인위적이잖아요. 이건. 그죠? 일봉상에도 이제 파랑파랑 맞고 그다음에 흰색 흰색 이제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갈라 그랬으면 여기서 좀 살려서 비비를 만들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서 얘는 추천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맞는 자리는 맞네요. 맞는 자리는 맞아요. 분할로 뭐 분산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턴다라고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레이는 뭐 유명하죠. 잘 가기로 유명하나? 아, 얘는
얼마나 떨어진 거야? 야, 불장 때 딱 상장해서 해먹고 난 다음에 완전히 가루가 된 코인이네. 어차피 얘는 파랑이야. 파랑, 초록. 그럼 차라리 얘는 그냥 파랑으로 맞추던가. 아, 짐보라 맞췄다고요? 그럴 수도 그럴 수도. 그러면은 세 번째 타고 넘었으면, 아, 하나, 둘이죠? 그죠? 여기, 그죠? 못 타고 넘었잖아요. 그럼 데크는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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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데크 나올 때, 이 정도 한번 떨어진다? 한 1.35? 두 레인지 아래? 뭐, 요 정도 오면 볼만은 하겠죠. 요게 이제 작은 구조상에서도 히든 상다? 원래는 얘가 A기 때문에 얘보다 낮아야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있어요. 얘는 뭔진 모르지만 비트코인 갈 때 못 가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있어요.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나는 안 할 거야. 해볼만 할 것 같은데. 하고 싶어. 액션, 옥션. 아, 요거는 이제 예전에도 조금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아, 코인 약자로 쳐도 뭐 이렇게 편해. 얘는 바이낸스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는 비트겟에만 있는 애들 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비트겟에서 발굴했던 코인이 뭐냐면 지그라는 코인, 지그. 우리 방에 있던 사람들은 10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을 두 배에 팔고 원금만 한번 들고 가보자. 그럼 10배 돼서 1000만 원이 되고 이런 코인 10개만 있으면 그걸로 졸업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트레이딩에 도움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코인이 지그였죠. 그거가 어디서 얘기했었냐면 요거 맞추는 자리 여기서 있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0.007이었어요. 우리 매스가 0.007. 그래서 요 고점 돌파할 때 1대1 하고 나머지를 13배 올라가는 동안 가져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뭐 다른 거 더 좋은 게 보이고 그래서 막 중간에 털렸죠. 먹은 사람 있습니까? 10배? 봉크도 제가 초창기에 발견했어요. 비트게 비트 바이빗 바이낸스 넘어오기 전에 페페 페페가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페페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저지를 수 있는데 은어로 말할 때 뭐 있어요. 뭐 별로 좋은 뜻은 아니에요. 좋은 뜻은 아니에요. 여자의 뭐를 의미하는 뭐 그런 데 그것도 초창기에 발견했었죠. 많이 갔었죠. 옵션 차트를 그래도 보긴 할게요. 옵션. 근데 지금 차트 보는데 저는 이걸 할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얘는 이미 4시간 봉에서 아니구나. 아 이게 프레임이 되게 크네. 아 여기에 2파 4파 맞췄다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높이가 얘는 이제 어제 이제 비트코인으로 치면 얘랑 게 안 맞았잖아요. 얘랑 그죠? 지금 이고 20층인데
우리 이제 세부를 본다라고 했으면 여기 22.2에 들어갈 자리인데 이게 부러져 버렸잖아요. 이게 뭔가 좀 싸하죠? 아닌가? 뭐 그런 느낌. 그냥 뭐 어차피 현물인데 내가 그래도 뭐 비트겟에만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라카도 많이 들어봤는데. 아, 바이낸스에 없고 비트겟에서 그 비트겟하고 바이빗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얘 이제 겹쳤는데도 오파를 보시는 것 같은데 어, 저는 패스 의견드립니다. 라카. 레이디스도 비트겟에만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근데 지그 같은 애를 발견하는 시점은 비트코인이 완전히 가루가 돼갖고 막 코인들 사람들 다 떠나가고 막 그럴 때 초반에 찍어내갖고 차트 슬슬 그리기 시작해갖고 2파를 하고 이제 비트코인 다시 이제 살아날 때 3파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은 듯이 4파 하는 애 이런 애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그나 봉크 이런 애들. 지금은 솔직하게 비트겟에만 있는 애를 투자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맞긴 했어요. 얘도 맞긴 했는데 뭐 겹쳤기도 하고 이 겹쳤다라는 의미는 3파가 요만큼 가는 3파를 갈 만한 애를 그러면 봉크나 페페 뭐 지그 같은 애들 3파가 요만큼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만큼 올라가 있잖아요. 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과격하게 맞추더라도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죠? 맞춘 거는 맞아요. 근데 뭐 그렇게 막 땡기진 않는 것 같아요. 갈라는 유명하니까. 그죠? 바이낸스 뭐 이런 거 다 있고. 이런 애들은 오히려 좀 맞았다라고 하면 해볼 만할 수 있는 가치가 있죠. 그죠? 추세는 전환이 됐고, 얘랑 게 맞았다. 그때는 동인선상에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폭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3파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 보여지긴 하죠. 그렇게 뭐 오늘 막 정말 기가 막히게 막 맛있어 보이는 그런 코인은 이 안에는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런 거 할 바에는 오랫동안 째려봤던 애, 그죠? 풀 이렇게 내려와서 맞추는 자리 오면 물량을 좀 더 담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하려고 그래요. 안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막 덤비고 그러면은 아이 드리블 하는 성향이 저러니까 안 주면 안 주는데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아쉬운 레파토리 에피소드를 하나 좀 알려드리면 어제 이제 비트코인 2, 두 개 걸어놓고 하나만 첫 번째만 잡혀서 물량이 잡혀서 갔는데 BNB 제가 코인 두 배 롱을 쳤잖아요. 근데 두 배를 더 칠려고 걸어놨는데 얘 저점만 살짝 따고 간 거잖아요. 근데 조금은 좀 이렇게 좀 밑으로 깔았는데 하나도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냥 두 배, 코인 선물 두 배. 어차피 저는 메인은 BNB예요. 그리고 BNB 코인 선물 두 배 들고 있고 다른 이제 사이드 포트에서 막 피플이나 뭐 저런 것들을 해서 순환매 이렇게 진행하려고 째려보고 있습니다. 예, 신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1호선, 그 1호선인지 뭔지 하여튼 그 수원행 그걸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는 한번 이제 그냥 서울역으로 가는 열차인데 구로에서 갈아타라고 나오는 거예요. 구로에서 내렸는데 거기 똑같은 자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서울역 갔다가
야, 그때 당했던 거를 오늘은 그냥 타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안양 나오고 뭐 수원 나오고 서보요. 예, 홍익인간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원래 계셨던 분인가? 음, 서보가 이제 바이낸스에 현물이 없잖아요. 이런 애들이 좀 뭐가 좀 특징이 있긴 있거든요. 바이낸스 현물이라는 게 뭐냐면 바이낸스에서 투자를 했던 코인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물에만 있으면 그래도 수요는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결격 사유가 하나 있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코인은 되게 이쁘게 진행이 되기는 하네요. 그죠? 음. 근데 얘가 음, 얘랑 이게 맞은 것 같거든요. 내 시간복에서 맞았잖아요. 그죠? 파랑이고 얘를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였죠. 비비절 히든 상다 떴을 거거든요. 그죠? 떴죠? 이 자리. 여기에서 이게 100% 되는 거. 이게 되게 점처럼 보이는 이 구간이 100% 이거는 잡을 만한데 근데 저렇게 대놓고 트레이딩 저렇게는 안 하죠. 근데 뭐 2파, 4파, 3파 연계 추세선도 막 긋고 뭐 피보나치 비율도 그리고 지랄을 하지만 얘는 지금 이 구간에 얘를 1이라고 놓으면 지금 2가 끝나고 3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디 이제 올라탈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없죠. 그죠? 얘 재수 없으면은 얘도 짐보라처럼 보이는데 그죠? 일봉상에서도 이 높이랑 이 높이가 같거든요. 실제로 해선 쪽에는 되게 많아요. 1, 2, 3, 4, 5. 이거 다음에 끝이에요. 이 해선 쪽에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는, 이런 여지가 있는 애들은 안 건든다. 만약에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거 좀 계속 갱신하니까 본인이 판단하시겠지만, 음, 언제 죽어도 뭐 관계는 없는 거죠. 거기다가 좀 뭐, 그래도 다이버전스로 양념을 좀 친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 돌파된 부터는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다음. 얘도 좀 따지고 보면은 초록이라는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주황으로 다 살려서 간 거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죠? 주황으로 다 살려서 갔죠. 네. 그러면 이제 초록, 주황이요. 초록, 주황. 그럼 초록 맞출 때, 뭐 내가 이거 선물 있으니까 선물 트레이딩 해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히든 상다 비비자리 요거는 볼 수 있겠죠. 요 원래는 비비자리는 비에 돌파할 때, 근데 그게 48%면 얼마죠?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선물이 만약에 선물 투자를 한다라고 해볼 만해요, 선물. 근데 여기다가 현물 투자하고 어디 뭐 잠깐 갔다 온다 그러기에는 좀 언제 얘는 죽어도 관계없거든요. 물론 얘가 2고 3을 하고 4를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얘 되게 나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게 결격 사유가 없는 애 중에 좀 선택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좀 아는 자리에 이렇게 좀 낑겨갖고 먹고 도망가는 게 그게 목적이지. 차트에 사연을 불어넣고 뭐 감정을 불어넣고 사랑에 빠져갖고 막 나중에 물려갖고 나중에 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건 의미 없는 거고. 가스공사요. 아리리리님 반갑습니다.
가스공사를 볼 수 있는 실력은 아닌데, 제가. 가스공사 코스피예요? 가스공사 어디서 봐야 돼요? 한국가스공사 뭐 그런 건가? 아, 죄송합니다. 가스공사로 검색하니까 안 나오고, 다음에, 어휴, 가스공사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 요건 첫 번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막 코스피가 뭐 몇천 개, 코스닥이 뭐 몇천 개 종목이 있다라고 추려내는데 얘는 그냥 배제예요, 배제. 배제. 이유는 추세 전환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다라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제일 좋은 차트는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추세라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얘는 추세 전환이 되질 않았어요. 이 상승에 대해서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궁금하신 게 얘가 얼마나 올라갈 건지 뭐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얘를 좀 투자하면 어떻겠느냐 뭐 그런 걸 물어보신지에 대한 자세히 얘기를 주시면 저는 얘는 투자로 붙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다. 얘를 들고 있으면 오랜 시간 고생한 것만큼 본전 오는 거잖아요, 저는. 얘를 갖고 다이버전스를 어쩌고 해서 들고 있었으면은 저는 요번 주에 팔 거예요. 요번 주에. 들고 있으면 요번 주에 팔 거. 이거는 해석이 없어요. 해석이 없어요. 아, 포항. 아, 그거. 아, 그래서 가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한국가스공사랑 뭐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 있는 거예요? 진짜? 그거 이제 갑작스러운 발표면 뭐 그거에 관한 테마주가 생기긴 하겠는데 그게 뭐 그런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거라면 더더욱더 쟤는 원래는 뭐 가야 될 차트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뭐 운이 좋게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 이게 웬 떡 그리고 그 테마에 좀 묻어가서 좀 더 누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본인의 복. 어, 우리 테마주를 하는 성향은 아니라서.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되게 막 그런 게 어, 안 좋게 보여요. 뭔가 좀 구린 냄새 난다라고 할까? 뭐 그런 부분 제가 얘기 드릴 게 아니니까. 뭐 돼서 석유 나오면 좋겠죠. 근데 필리핀도 그렇지만 석유가 나오지만 가공을 못해서 역수출하는 나라들 많아요. 우리나라 할 수 있을까? 채굴도 못하는데. 어차피 자기 임기 도중에 뭔가의 이슈가 그 기반이 발표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하여튼 간에 우리는 어차피 콩국물이나 묻어가면서 먹는 사람들이니까 나 먹을 게 있다라고 하면은 좋겠는데 차트를 보니까 너무 인위적인 거라서 그냥 관심을 안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뭐 테마는 그리고 쳐다보지 마세요. 테마로 갔으면 테마로 갔으면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분이니까 뭐 탈출해야죠. 뭐 할 수도 있겠지. 아무쪼록 저는 오늘 3,300불 정도 사기를 당했지만 비트코인 올라가니까 기분은 좋네요. 근데 이 상승이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원래대로 하면 이때쯤 제가 막 생각하고 구성했던 것들, 안진뱅이 방송 말고 카메라 들고 나가서 정말 막 어떤 방송을 구성했었냐면은, 구상했었냐면은, 네, 뭐, 필리핀은 이제 코인스 PH라는 그렇게 좀 환전하기 되게 편한 그런 사이트가 있긴 한데, 여기도 뭐 업비트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게좀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로 선물 트레이딩하고 수익금을 업비트로 뽑아서 그걸 밥 먹고 뭐 이런 게 별로 체감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적절하게 이제 트레이딩하고 되게 유용하게 바이낸스도 이제 카드를 발급하긴 한데 저 같은 학원은 안 해주더라고요. 아마 바코드 이런 애들은 받았을 거예요. 근데 쓸 때는 없지만 그런 컨텐츠 그냥 막 트레이딩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근데 그 안에 경비로 이제 돌아가는 그러니까 수익을 낸 경비로 내가 어, 실력이 없어서 돈이 바닥이 나면 여러분들한테 후원도 받고 그럼 내가 운이 좋게 수익을 낼 때는 같이 기뻐하고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막 이건 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지역지역 다니면서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뭐 만나 뵙는 그런 컨텐츠? 근데 좀 그건 좀 리스크가 좀 있죠. 하여튼 간에 그게 이제 국내로 국한되는 것도 또 아닌 거고 그죠? 막 생각하고 막 되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게 좀 많았었는데 이게 너무 딜레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빠져버리니까 좀 빨리 처리하고 요번에 그 비트겟 대회도 그래갖고 제가 진행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빨리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그게 이 채널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라도 구독하고 계시면 채널을 제가 옮겨가더라도 꼭 모두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